저희들이 처음에 이곳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교육부 차원에서 반드시 대책이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전국교육청의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발 조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일 동안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는 악성 민원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왜 악성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곳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씨름하고 앓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것을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이 교육부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요구로 이 자리에서 14일간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농성 경과 보고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오도영 전북지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또한 악성 민원에 그리고 고소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며칠 전 간담회에서 듣고 되게 우리 기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 M초는 악성 민원의 전국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민원과 교사에 대한 형사 고발,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 교실 무단 침입, 도를 넘은 교사 개인에 대한 SNS상의 비방이 이어지는 전주 M초에 교사, 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가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4일 전주 에코시티에서 우리는 악성 민원에 분노하는 1200여 명의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모여 악성 민원인 처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님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합니다. 오늘로 천막농성 14일 위원장 농성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교육부 장관과 교원 6개 단체 오찬에서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의 전북 농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찬 이후 서울 신자초등학교 교원 간담회에서 악성 민원 대책이 발표됩니다. 9월 26일 학교 민원 처리 개선 방안 간담회가 교육부와 교원 6개 단체가 함께 만나 이루어집니다. 9월 26일 같은 날 진보당 전종덕 의원 및 전북교육청 권한대행이 농성장에 동시 방문하여 전주 M초 선생님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들었고 권한대행은 악성 민원 고발 예정 발언을 합니다. 9월 29일 17시 교육부 장관이 전종덕 의원실을 방문하였고 악성 민원 대책을 약속합니다. 10월 1일 10시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교육청 대리 고발이 결정되었고 이날 오후 교육청은 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드디어 제출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10월 2일 오늘이죠. 방금 전 10시경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비롯한 4분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악성민원 해결의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전주 M초는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두 학생이 며칠째 학교에 오지 않아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악성민원 학부모는 이 책임을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미인정 결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학부모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재의 법 앞에 송옥진 단교사는 그러나 다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학생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전전으로 자리를 비운 농성장에 찾아와 방명록을 쓰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이런 분과 매일 통화를 해야 하는 이것이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전교조는 현재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5만 입법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의 악성민원 방지법 5만 입법 청원에 대한 동의와 법제화 추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입법 청원 참여도
절실합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꼭 이루어져야 학교가 살 수 있습니다. 절야농성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정교조의 투쟁으로 교육청 형사고발을 이끌어내고 악성민원 법적 제재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속하고 엄정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성민원,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정교조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악성민원 대책 이행하라. 학교 교육 공동체 무너뜨리는 악성민원 해결하라. 교육부는 실효적인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하라. 또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악성 민원 때문에 두 분의 선생님이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그래서 교육청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동의 서명을 해주시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광주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김현주 광주 지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김현주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전주 M초등학교에서 담임교체를 당하셨던 7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또 송욱진 선생님께 편지를 써 보낸 친구들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보호자, 학부모님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학교를 보내면서 막 노심초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또 학생들과 또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어렵게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담임교체를 당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또 이 명절을 맞고 계실지,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저의 이야기 앞서 먼저 떠올려 봅니다. 저는 7분의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개천절입니다. 어떤 날은 이름을 가져서 기억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날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 날의 아픔이 사라지거나 그 날에 우리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회장 총회를 하다 보니 모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성 민원의 사례가 한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잇따라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숨죽이고 있고 스스로 내가 이걸 악성 민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런 민원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많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는 또한 어제 시교보위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두 분의 대표되는 악성 민원으로 시달린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이혁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학교 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과연 교육감이 스스로 고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한 교보위를 열었고, 간접적으로는 고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멘트는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주 역시 이게 만약 고발되지 않았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악성민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이 고발이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란 생각 듭니다. 오히려 고발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지켜야 되는, 교사들의 삶을 지켜야 되는 이런 현실은 오히려 비참하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을 지키고 교육을 지키고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면 이 길을 우리는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약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악입니다.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입니다. 부디 멈춰주십시오. 교사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존감, 존엄함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 지켜주십시오.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을 지키기 위한 입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내라를 맞고 맞이한 참 명절입니다.
뜻깊은 명절 새로운 세상 교육을 위해 입법 청원으로 한가위 인사를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비추며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희 광주지부도 함께 할 것이며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걸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이 투쟁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노총 전북 이민경 본부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한가위이지요. 명절을 앞두고 참 여기저기 많은 노동 현장에서의 절규를 듣다가 오늘 다시 교육청에 왔습니다. 저는 18년차 초등교사이고 현재는 민주노총에서 전북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경입니다. 두 지부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절절합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만들었다고, 즉 내가 노동자임을 알아줘라, 부당한 상황을 고쳐줘라라고 많은 동료들과 함께 노조를 만들었다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힘듦을 겪습니다. 초코파이하고 카스테라 1,050원짜리 먹었다고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30대 젊은 아빠들이 70시간 장시간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노조를 만들었더니 5만원, 산업재해 보상금 5만원을 요구했지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하루 50만원을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교사들은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악성 민원이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들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명제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참을 수 있는 민원들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우리 앞에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이고 이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함부로 그 민원을 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차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 늘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노조를 했을까?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민원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민원들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내 아이들을 내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엇나가는 아이들 교실 안으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변호사들끼리 경쟁시켜서 애들 학교폭력에서 몇백만 원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맘카페를 놔둡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까? 학교 공동체에서 선생님들이 결정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협의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 힘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난리치면 많은 교육 공동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들고 날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교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무고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누가 어떻게 그 아픔을 보장해 줄 것입니까? 너무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되기 전에 위원장님이 와서 농성하고 전 지부장이 가서 그 학교에 맞는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서명을 하는 건 아직은 내가 교육을 하겠다. 내가 아직은 교육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아직도 학교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이 골든타임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악성 민원인들은 자신의 자식도 학교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내가 얼만큼 괴롭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미 교육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산재입니다. 산재를 일벌백계 해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의지이지요. 학교에서는 소리 없는 산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아마도 1교시부터 날뛰는 아이들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이 울음이 학교 현장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달리 봐주십시오. 교사들의 외침을 그 전처럼 바라보지 말고 이들의 외침을, 이 피 맺힌 절규를, 교육하고 싶고 노동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이 절규를 온 국민이 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책임 있는 교육당국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때만이
여전히 학교라는 곳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성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 여전히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민주노총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악성 민원 해결하라! 학교 교육 공동체 무너뜨리는 악성 민원 해결하라! 교육부는 실효적인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하라! 그동안 이곳에서 철야 농성을 하시며 전국의 수많은 악성 민원이 교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많은 이 교육 현장을 망치고 있는지 이야기하시고 호소하시고 교육부의 대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힘찬 발언 듣겠습니다. 정교조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14일 전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같은 자리에 서서 어떤 결과를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안겨드려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아무 빈손이 아닌 무언가라도 내놓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농성장에 들어가니 제 번호가 어디엔가 또 돌았나 봅니다. 응원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병가를 들어가고 휴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언제 복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교조 위원장이 서희초 이후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전체 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농성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투쟁이구나, 학교 현장과 교사들을 살리고 있는 투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 낯선 땅, 이 먼 곳에 이 전북교육청 앞에 농성장을 펼쳤습니다. 전북 M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학교 악성민원이 교사를 무너뜨리고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례없는 전북교육청 앞 위원장 농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성 기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루었던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와 악성 민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 법 개정 추진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정비,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정례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14일이라는 기간에 교육부는 왜 그렇게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겠습니까?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교사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수면 아래로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성, 보복성 신고로 악성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부 스스로 발표한 학교 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제대로 실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14일간의 철야농성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3년 서희초 투쟁 이후 교사들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교사가 병가든 병휴직이든 내신을 써서 나가든 생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부가,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떠맡기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북에서 농성장을 펼쳤지만 이후에는 서울에서, 교육부에서, 그 어디서든지 간에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사들을 살리고 그리고 교육 현장을 살리는 이 투쟁에 전교조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투쟁! 저희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악성민원 방지법 5만 입법청원을 힘차게 가족들과 함께 펼쳐낼 것이고요. 이후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